이야기를 조금 앞으로 돌려 태조 이성계가 나라를 세우고 한 달여 만에 후사를 미리 정하는데 신의왕후 한씨의 소생인 전쟁영웅 이방과나 책략가 이방원 등 쟁쟁한 아들들을 놔두고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인 가장 막내이자 팔남인 10살짜리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했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사실상 신덕왕후 강씨의 집안이 이성계에게 큰 지지기반이 되어주었던 것이 그 이유였던 걸로 추측하고 있어. 하지만 이성계의 개국에 공이 많았던 신의왕후의 아들 몇몇은 아버지의 행보에 불만을 품기 시작했어. 참고로 이때 정도전은 태조의 뜻대로 끝까지 이방석을 지지했으며 당시 재상이었던 조주는 공이 많던 신의왕후 한씨의 소생들이자 성인인 왕자들 중 한 명을 세자로 책봉해야 한다고 건의했지. 태조 이성계의 자녀들에 대해 잠시 살펴볼게. 신의왕후 한씨와의 사이에서 이방후, 이방과, 이방의, 이방간, 이방원, 이방현, 경신공주, 경선공주, 그리고 신덕왕후 강씨와의 사이에서 이방번, 이방석, 경순공주 이렇게 8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을 두고 있었어. 아직 다 자라지도 않고 아무 공훈도 없던 배다른 형제인 신덕왕후 강씨의 소생인 막내 이방석을 세자로 책봉하자 특히나 아버지의 왕위 찬탈에 양으로 음으로 많은 일을 해낸 이방원은 불만이 가장 컸어. 결국 오래지 않아 5째 왕자인 이방원을 필두로 3남 이방의, 4남 이방간 등이 무인년 1398년에 1차 왕자의 난을 일으켰어. 이방원은 세자 이방석과 그를 지지하던 정도전을 죽이고 그 일파인 남은 심효생과 더불어 신덕왕후의 소생이자 7째 왕자인 이방번까지 모두 숙청했지. 이로써 차기왕으로서의 입지를 굳히는 이방원이었어. 하지만 곧바로 세자가 되거나 왕위에 오르지는 못했어. 위로는 형들이 있었고 무엇보다 영웅시되던 아버지 태조 이성계에게 반하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지. 그래서 왕자의 난에 참여하지 않은 둘째 형 이방과를 찾아가 본인의 사정을 설명하며 세자가 되어주길 청했어. 이방과는 탐탁치 않았고 왕위에도 관심이 없었기에 이방원이 직접 왕위에 오를 것을 권했지만 아버지 태조의 반대로 인해 자신이 왕이 될 경우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을 것임을 설명하자 아버지에 대해 효심이 지극하고 동생을 사랑했던 이방과는 제안을 받아들였지. 이에 둘째 이방과가 세자로 책봉되는데 이를 지켜보던 태조는 오래지 않아 성왕으로 물러나고 세자인 이방과에게 왕위를 선양해버렸어. 이방원은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아버지가 괘씸하고 미웠지만 형인 이방과 즉 이대 정종 통치하에 실질적으로 실권을 행사하며 조선 정치를 주도했어. 1차 왕자의 난에서 이방원을 도와 공을 세운 박포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그가 공공연히 자신이 이방원에게 대접받지 못한다며 불만을 표하고 다니다 처벌을 받았어. 박포는 이에 불만을 품고 넷째 이방간에게 접근하여 5째인 이방원이 형인 이방간을 죽이려 한다며 이간질했어. 이에 이방간과 박포가 이방원을 기습할 계획을 세우고 결국 실행하는데 1400년에 2차 왕자의 난이 일어났어. 하지만 이를 먼저 알아차린 이방원은 대비를 충분히 했으며 명분상 태조와 정종의 지지도 받지 못한 이방간의 난은 소소한 대치 끝에 유야무야 끝나버리고 말았지. 이때 박포는 처형되었고 이방간은 귀양 보내며 2차 왕자의 난이 종료되었어. 왕자들의 연이은 난과 불화에 속이 터진 태조 이성계는 고향인 함흥으로 가버렸고 이를 지켜보던 정종은 재위 2년여 만인 1400년 2월에 동생인 이방원을 세자로 책봉했어. 그리고 9개월 후인 11월 13일에 왕위를 세자 이방원에게 물려주니 마침내 이방원이 조선의 3대 태종으로 즉위했어. 상왕이 된 정종은 이후 인덕궁에서 사냥, 격구, 연회, 온천여행을 즐기며 여생을 보내다 4대 세종 1년인 1419년 9월 26일 63세의 나이로 승하하게 되지. 3대 태종 이방원은 정몽주, 정도전, 그리고 이복 형제들까지 많은 피를 묻히고 마침내 왕위를 차지하게 되었어. 이후 아버지를 다시 한양으로 모시고 와서 본인 왕위의 정당성을 인정받고자 계속 함흥으로 사신을 보냈지만 보낸 사신들은 매번 소식도 없고 돌아오지도 않았어.
이후 아무 소식이 없음을 뜻하는 사자성어로 함흥차사가 쓰이게 되었지. 태종이 왕위에 오른 후 가장 먼저 행한 정책은 사병혁파였어. 기존의 정도전의 사병혁파 주장에 가장 날을 세워 대립하던 태종이었지만 이제 왕권을 강화해야 하는 입장으로 바뀐 태종은 때마침 1400년 상소를 올린 권근의 의견을 받아들여 적극적인 사병혁파를 진행하여 모든 군병을 중앙군영에 소속시키게 되지. 또한 의정부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육조에서 나란 일을 모두 국왕에게 직접 보고하게 하여 국왕 전체 정치를 강화하였어. 이때 호구조사와 호패법을 실시하여 인구를 파악하고 세금 징수와 군역 부과의 기초자료를 마련하게 되지. 또한 여진정벌이 이 태종 때 시작되어 고려 때보다 좀 더 넓은 대중국 간 경계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는데, 아들인 사대 세종 때 압록강과 두만강 일대가 국경선으로 확정되어 현세 때까지 이어져 오고 있어. 무엇보다 태종은 정치적으로는 왕권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정적은 물론이거니와 집권에 기여한 공신들이나 외척이라 할지라도 가차없이 숙청하였는데, 이는 조선이 초기부터 안정된 중앙집권 국가로서 이후 세종과 성종대까지의 태평성대를 누리게 되는 바탕이 되었어. 앞서 말했듯 조선은 유교 이념을 바탕으로 중앙정치 제도를 정비하였는데, 실무자들은 주로 과거제를 통해 선발되었어. 조선의 중앙정치 제도는 다음과 같아. 파란만장했던 조선 3대 태종 이방원은 일찌감치 맏아들 양녕대군을 왕위에 올리려 세자로 책봉했지만 망나니 같은 첫째 아들을 폐위하고 대신 총명한 셋째 충녕대군을 왕세자에 책봉하는데, 그가 바로 조선의 4대 세종대왕이야.